김큐의 경제뉴스 크리에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아니, 올해도 주말이 몇 번 안 남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참여하고 있는 이 세상을 여는 아침이라는 네네. 프로그램에서는 벌써 캐롤도 나갔어요. 연말입니다. 네, 그러게요. 쇼핑가는 벌써 연말 분위기 좀 내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경기가 좀 안 좋으면 이 크리스마스 장식이나 연말 장식도 좀 화려하게 하고 네. 시기도 일부러 좀 당기거든요. 그래서 유통가에서 그런 분위기를 막 내야 사람들이 와서 또 선물도 사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도 좀 일찍 시작하는 것 같아서 아, 경기가 그렇게 아주 좋은 건 아니구나, 또 그런 신호로 읽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네네. 이번 주에는 이 이야기 해볼게요.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많이 늦춰질 수 있다, 이런 뉴스를 봤는데 2050년이면 원래 고갈된다고 했는데 네네. 이게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올 4월에 벌써 많이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하도 많은 이슈들이 지나가니까. 네. 우리가 국민연금 모수개혁이라 그래서 이 모수개혁안을 통과를 시켰거든요. 내년부터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년 0.5%포인트씩 올려서 네. 2029년까지 보험료율을 13%로 올린다. 지금 현재 9%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월급에서 이제 떼가는 비율이, 그래서 13%까지 올려서 걷는 돈을 좀 많이 하면 기금이 늘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고갈 시점을 좀 뒤로 늦춰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시점이 원래는 2056년 정도에 고갈이 될 시점이었는데 이렇게 모수개혁을 하게 되면 8년 정도 늦춰서 2026년 정도에 고갈 시점을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64년? 2064년. 네. 근데 이때 전제로 깐 게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이 연 4.5% 정도로 계산했을 때라는 네네.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올해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승률이 엄청났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번 주에 시장이 좀 제법 하락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올해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은 지금 60% 넘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상승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국민연금이 이 기금운용 수익을 통해서 번 돈이 좀 많아져서 기금 고갈 시점이 상당히 뒤로 밀린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국민연금 수익률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은 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집계가 되고 발표는 한두 달 후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8월 말 기준으로 나와 있어요. 조만간 이제 9월 말 기준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8월 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최근에 이제 일부 추정 또는 정치권에서 국회의원들이 언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8월 말까지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은 8.22%입니다. 앞서 기금 고갈을 전제할 때 우리가 연 4.5% 수익률로 계산했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에 비하면 거의 2배 가까이 수익률이 잘 나온 거죠.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기금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12조 원이었습니다. 이게 올해 투자 잘해서 아까 8% 정도 8월 말까지 수익을 올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212조 원이 1322조 410억 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110조 원 정도 돈을 번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얼마나 잘한 거냐면 국민연금이 1988년부터 기금운용을 시작했는데 거의 40년 동안 기금운용에서 번 돈이 다 합쳐서 783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올해 들어서 8개월 동안 110조 원 벌어버렸으니까 이 783조 원 중에 8개월 동안 엄청난 돈을 벌어버린 거죠. 그렇다고 이 수익률이 매년 이렇게 될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평균 수익률을 아까 4.5% 정도로 전제해서 우리가 기금고갈 시점을 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보다 조금 높아진 연 6.5%로 가정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당초 우리가 기금고갈 시점을 2056년 그리고 아까 8년 정도 늦춰진 2064년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이거보다 훨씬 늦어진 한 2090년 정도 되면 우리가 고갈되는 걸로 뒤로 많이 늦출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더 좋은 수익률을 내게 된다라면 기금 고갈 시기를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뒤로 미루고 조금은 여유 있게 연금 구조 개혁에 대한 다른 얘기들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기준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방금 이야기해 주신 게 8월 기준입니다. 근데 9월, 특히 이 10월 달에 엄청 이 국내 주식시장 뜨거웠는데 이걸로 계산하면 수익률 더 올라가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10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이 20%를 넘었다, 이렇게 적었어요.
앞서 8월에 8.2% 수익률이었는데 네. 9월, 10월에 우리나라 시장이 워낙 좋아서 이 수익률이 급반등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수익률대로 계산한다 그러면 아까 제가 연말에 기금운용 전체 규모가 1,212조였다 그랬잖아요. 네. 여기다가 20% 수익률 하면 올해 지금 242조 원을 벌어버린 거예요. 국민연금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더 시점은 뒤로 밀리겠죠. 고갈 시점은. 어쨌든 어느 정도 부문별로 수익을 올렸냐라고 제가 가서 보니까 8월 기준으로 공개된 국민연금 투자 부문별 수익률이 국내 주식에서 36.4% 정도, 네. 해외 주식이 8.6% 정도 수익 올렸고요. 국내 채권은 2.8% 수익, 다만 해외 채권은 1.6%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 투자라고 해서 뭐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투자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한 0.13% 정도 수익이었으니까 요거 다 더해서 아까 8.2% 정도 수익이 나왔다라는 건데 10월 말까지로 기준을 바꿔놓고 보면 사실 다른 자산들은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었으니까 비슷하다고 보고 10월 한 달에만 국내 코스피 지수가 20% 올랐거든요. 네네. 연초 이후로 보면 코스피 지수가 70%가량 올랐고요. 지난주에 좀 조정을 받았으니까 그거 감안하더라도 60% 초반대의 수익률이 나왔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올해 역대급 주식시장 상승에 국민연금 고갈 시점도 상당히 뒤로 밀리고 있다. 이거는 맞는 팩트이고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정 이야기가 나와서요. 안 네. 그래도 올해는 너무 올라서 그랬던 건데 네. 지금 국내 증시가 조정받고 있잖아요. 기금 규모가 크니까 이 비중이 큰데 손실 나면 또 그만큼 반대로 타격이 크잖아요. 그렇죠. 주식시장이라는 게 뭐 만날 오를 수만은 없는 거고 네. 변동성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서 이 변동성에도 대비해야 되는 게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데 절대 원칙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기금운용 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있고요. 네. 장기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원칙 하에 크게 주식과 채권 그리고 부동산 등 대체 투자 이런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결정해 놓고 투자합니다. 또 주식과 채권도 국내하고 해외 투자 비중 기준을 정해놓고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변동성이 있는 시장에서 네. 어느 정도 위험 관리가 되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 전체 자산에서 현재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비중을 보면 해외 주식이 가장 많습니다. 해외 주식이 전체 자산에서 36% 정도를 투자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국내 채권 24.6%를 국내 채권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대체 투자 부문에 16.2%를 투자하고요. 그 다음이 국내 주식이에요. 14.8%. 그러니까 국내 주식을 엄청 많이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전체 자산에서 순위로 보면 한 4위권이고 전체 투자 자산 중에 한 14.8%, 15% 정도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올해같이 역대급 상승장이 나오는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이보다 높았다면 더 많은 수익을 올렸을 텐데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을 견디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이렇게 자산 비중을 갖고 비교적 안전하게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근데요 뉴스 보면 수익률 좋다고 하면서 주식 비중이 자산의 50%를 넘겨서 좀 공격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연금이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조금 늘리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장기 계획에서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조금씩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설계가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느냐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요즘 뉴스들에서 이것 때문에 두 가지 팩트를 섞어서 시장에 약간 혼란을 주는 내용을 뉴스로 보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주식 투자 비중이 50%를 넘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이 50%를 넘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앞서 제가 비중을 말씀드렸듯이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을 합치면 50%가 넘어요. 그건 맞는 사실인데 마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좋아지니까 대통령이 발언을 해서 국내 주식 투자를 늘려 그래가지고 마치 우리 국내 주식을 늘린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보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게 해외 주식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엔 주식 투자 비중은 50%가 넘는 건 맞지만 우리나라 주식 투자 비중은 한 15%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내 주식 투자에 비해서 국민연금은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이 굉장히 2배가량 더 높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국민연금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했을 때 우리나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살짝 올라가긴 했어요. 그러면 야 실제로 대통령이 발언해서 투자 비중 늘린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국민연금은 투자 기준에 있어서 자산 배분을 정할 때 전술적 자산 배분이라고 해서 시장 상황에 맞춰서 원래 정해져 있는 비율보다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3% 정도 덜 담거나 더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좋다라고 판단되면 한 3% 정도 더 담을 수 있고 아니야 지금은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돼 그러면 3% 정도 덜 담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술적인 부분이 조금 들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산의 비중이라는 거는 투자한 본금 플러스 수익금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국내 주식이 엄청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 이익금이 많이 늘어서 마치 우리나라 주식 투자 비중이 크게 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투자하고 있는 자산은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죠.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이해가 되는데 네. 이 절대 비중으로 보면 오히려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좀 적게 투자한다 이런 생각도 반대로 좀 드네요. 아까 이제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이 36%가량이고 네. 우리나라 주식은 15%니까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뭐 절반 이하로 투자하고 있는 게 그렇죠. 맞는 거죠. 근데 두 가지가 이제 그 이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연금 규모는 계속해서 지금 불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돈을 내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 불어나는 돈을 해외 자산에 적절히 나눠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 투자를 계속 늘려가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규모는 좀 한정적이잖아요. 미국 시장처럼 크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여기에 투자하는 영향력이 너무 커져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시기에 왔을 때 우리가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고갈 시점으로 갈 때는 네.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 이 돈을 내줘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시장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으면 이거 팔 때 우리 시장이 너무 크게 흔들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한 15% 정도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아까 장기적으로 이 퍼센테이지를 13%까지 낮출 계획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는 자산 비중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기금이 커지니까 비중에서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 절대 금액은 조금씩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은 아쉬움을 표현한 것은 우리나라 시장이 앞으로 조금 더 선진국화돼서 시장 규모가 커질 텐데 그리고 지금 현재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굳이 전략적인 비중 자체를 15에서 13으로 낮출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했던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시장의 고민거리라고 보입니다. 특히 이제 환율 부분도 국민연금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우리가 워낙 해외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달러로 바꿔서 국민연금이 가져나가는 돈이 많아서 네. 우리 원화의 약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 환율 부분에 미치는 영향도 가끔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로 만약에 기금 고갈 시점으로 다가와서 우리가 계속해서 해외 자산을 팔고 이 달러를 가지고 국내로 들어오는 상황이 되면 또 원화 강세가 너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도 사실은 미래에 걱정돼야 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까지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연금 기금 고갈 33년 더 뒤로 미뤄지냐 네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저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궁금한 경제 이슈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 네, 지금까지 배아량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